마산 앞바다에 발생한 정어리 집단 폐사 원인이 지난해와 동일한 산소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는 해수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경남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의대 신설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봤습니다. 반환점을 돈 고성 공룡 엑스포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 전체 인구보다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면서 지역 경제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산악사고가 야외 활동이 많은 가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난과 실족, 추락 등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달 개막한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으로 접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이 12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에 사는 올해 23살 이영민 씨. 지난달 22일부터 고성 공룡 엑스포 행사장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공룡 엑스포 조직위가 지역민을 우선 채용한 덕분입니다. 비록 엑스포 기간에만 일하는 단기 일자리지만 이 씨는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지인 소개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전역하고 바로 알바 와서 이제 경제적으로 집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고성 공룡 엑스포는 지난달 22일 개막 이후 한 달여 동안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평일은 1,800명 이상, 주말에는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행사장으로 몰리면서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5만 원 이상 입장권을 구입하면 일부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룡 엑스포 조직위가 지금까지 약 7천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관람객에게 지급했는데 인근 전통시장과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이제 받았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못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손님들이 조금 오시고 그러니까 조금 낫죠. 우리 가게도 왜 보면 홈표가 나잖아요. 외부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여기 사니까. 외부인들은 가족 단위로 한 두세 팀은 그래도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공룡 엑스포 조직위는 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사 자체의 성공만큼이나 군민 채용과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업체에 외주를 주면 저희들은 지역민을 직접 고용하고 그분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지역 식당이라든지 상품권은 바로 전달되는 그런 것이 지역 경제의 큰 어떤 활성화에 도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는 29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고성 공룡 엑스포. 단순히 보고 즐기는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경제 엑스포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닌데요. 더불어 의대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또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왔던 국립창원대 박영호 의대 설립 추진단장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일 의대 정원 등에 대한 정부 의지가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창원대는 의대 신설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정부 발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금 의대 정원이라는 것이 18년 동안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온 정책인데 지금 부족하나마 결국은 도움이 되는 정책인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특히 필수 의료 부분과 결국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의 문제인데, 양극화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중심의 결국은 상급병원에 대한 역량 강화 쪽으로는 결국은 근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결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발표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다른 정책까지, 공공의대까지 포함돼서 발표돼야만 바른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창원대에서는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요구해왔죠. 이 발표 후가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정부가 이미 현재 방향을 좀 신설에 대한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결국은 정치권이라든지 지자체의 공공의대의 신설 필요성, 특히 창원대의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보다 더 강조할 예정이고요. 또한 창원대만의 목소리로는 결국은 중앙에 이 목소리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결국은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이미 올 초부터 권역별 5개의 공공의대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해서 결국은 국립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그 정부 정책이 나온 후에 지금 같이 함께 현재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어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계획에 창원대 의대 신설이 들어가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단지 대학만의 힘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 지역에 의대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대학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모든 힘이 결국 하나로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자 하는 기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집중화가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재 결국은 의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결국은 공공성을 담보로 한 결국은 국립의대의 역할이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창원대 의대 신설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한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내줘서 결국은 이 30년 동안에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창원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성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치인들이 단식에 돌입한다는 뉴스 그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곡기를 끊는 건지 또 단식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뉴스토리에서는 역사 속 사례를 살펴보며 단식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식, 끊을 딴에 먹을식. 말 그대로 먹는 것을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단식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선 단식하면 보통 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투쟁이 주로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단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식이 갖는 의미가 투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진 단식은 1981년 아일랜드 단식입니다. 당시 영국군의 철수와 북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던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자 자신들을 범죄자가 아닌 전쟁 포로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단식은 영국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있다 보니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교도소 수감자 23명이 단체로 단식했는데요. 단식을 주도했던 보비 샌즈는 단식 66일 만에 숨졌고 모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역사는 영화 헝거로도 만들어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도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단식이 있습니다. 간디는 살면서 무려 17번이나 단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종교 간 통합을 위해서 했던 단식이 있습니다. 1920년대 인도에서 힌두교도와 무슬림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간디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21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이 단식은 참회와 자기 반성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의 신념은 힌두 무슬림을 단합시키는 거였는데 그런 나의 어떤 요구나 지도가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속죄한다. 자기 정화,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의 계기로 단식을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단식과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단식의 형태다. 그럼 우리나라 단식 사례를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단식은 투쟁 성격이 짙었습니다. 민주화 이전의 단식은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1983년 당시 가택연금 상태였던 김 전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보장,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 5개항을 요구하며 23일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단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치인들이 해온 단식 투쟁은 이전 단식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옥중에 있거나 가택연금 상태도 아닌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이 단식할 명분이 옅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미국이 서로 당파주의로 서로 싸우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어찌됐든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협상이라는 것을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협상하면 야합이다 라고 몰아붙여요. 그럼에 따라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인 단식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행위가 정치행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국내와 해외의 단식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투쟁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삭발 문화인데요. 수많은 정치인이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정치권에서 삭발을 하는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19년 당시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하자 영국 BBC는 왜 한국 정치인들은 삭발을 하나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서양의 시각에선 독특한 문화였다는 건데요. 나의 이 머리털을 자름으로써 나의 어떤 생명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신체발부 수지분모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직도 삭발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항하거나 혹은 참여하기 위해 인간이 자신의 생존 욕구를 거스르며 음식을 끊는 단식부터 한국의 독특한 정치 행위인 삭발까지 역사에 담긴 그 비장한 면모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산항 일대에서 발생한 정어리 45톤 집단 폐사 원인이 지난해와 같은 산소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정어리가 산소가 부족한 물덩어리가 있는 반폐쇄성 해역에 대량으로 들어와 질식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육상에서 내만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을 줄이고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파내 집단 폐사를 줄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악사고 3건 중 1건이 가을철에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내에선 5,503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31%가 9월부터 11월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악사고가 많은 지역은 지리산과 양산 청선산, 밀양 제약산, 창원 웅산과 무악산 순이었으며 조난과 실족, 추락, 개인질환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2023 김해시 평생학습 과학축제 독서대전이 21일부터 이틀간 수릉원과 김해도서관에서 열립니다. 14회를 맞는 평생학습 축제는 배우러 온 김해, 같이 온 김해를 주제로 평생학습의 성과와 정보를 모든 시민과 공유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52개의 홍보 과학체험 부스와 원어민 교사의 찾아가는 영어교실,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배움의 가치를 키우고 나누는 시간을 전합니다. 올해 5회를 맞은 김해 대표 독서문화축제인 김해 독서대전은 당신의 독서의 페어링이란 슬로건으로 7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거제 동부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이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생수공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일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제는 물 자급률 40%에 불과한 곳이라며 생수 공장이 들어오면 지하수 고갈로 먹는 물과 농업용수, 안전까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일대는 야생위기 1급과 2급인 남방동사리와 애기송이풀의 국내 최대 서식지이자 고로쇠나무 군락지라며 생태를 보존해 시민 휴식 공간과 학습장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